친구는요 언제나 같은 것들을 경험해요. 내일 모레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성과를 실적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숨 마시러 나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적 내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고객사를 만나기도 하고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씨 기분도 그지 같아 술이나 먹자. 실적 안 나는데 술이나 먹자. 우리가 취직을 하기 전에요 취직 시험 볼 때도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영어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큰 만족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또 성장을 해요. 눈앞에 만족을 얻을 것인가 더 큰 만족을 얻을 것인가 온전히 자기 통제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내 실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가 여행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건물 간다고 하는데 여행 간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여행 어디 가실래요? 세계 일주. 그리고 세계 일주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휴가 받고? 못 가죠? 회사 어떻게 하실래요? 신입사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다 물어봐요. 답은 똑같아요. 회사 때려쳐야죠. 만약에 신입사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인사 담당자라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지금 때려쳐. 왜 지금 때려치라고 얘기해요? 이 회사가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회사를 때려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일이 재미있을까요? 일이 즐겁겠습니까? 일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겠습니까? 성과가 안 나요. 그러면 인사고과는 좋겠습니까? 인사고과 좋지 않아요. 그럼 승진하겠습니까? 승진 못하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했는데 상사가 이뻐하는 애만 승진시키고 이뻐하지 않는 애는 고과를 안 준대요. 무슨 여기가 학교입니까? 이뻐하는 애들은 더 주고 샤바샤바 잘하는 사람은 성과 주고.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CEO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CEO들은요 인성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성과는 내지 못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한 가지 실수로 회사를 망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성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실무진은 달라요. 실무진은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면 이뻐하다가 일 못하면 일 잘하는 애들을 금방 관심이 쏠려요. 그게 되게 냉정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싫어해요? 그럼 딴 거 없어요. 인간관계 못해서도 있겠지만 성과 못 내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내가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여기 성과 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좋아하려고 하는 노력,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 또한 감정 조절력이에요. 아 이거 그지같이 하기 싫어.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게 감정 조절력이자 자기 통제력이죠. 네 번째로 건물 살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거 다 끝내고 놓고 나서 건물 살려 얘기하는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돈을 모은 걸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 사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돈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처음부터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거 보셨어요? 군대에 가셔가지고 이병이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명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요 중소기업의 97%가 창업 후 5년 이내에 망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 창업 후 5년 이내에 망할까요? 저는 그 5년을요 너무 친하게 경험을 해서 왜 망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안 망하는 방법도 찾아지더라고요. 수없이 생촉을 하니까요. 직원을 잘못 써서 망할 뻔하고요.
월급 과도하게 줘서도 망할 뻔합니다.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해도 망할 뻔하고요. 직원을 활용해서 돈을 못 벌어내도 망할 뻔합니다. 직원 관리 문제가 가장 1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 못해도 망할 뻔하고요. 컨텐츠가 별로여도 망할 뻔하고요. 계약서 잘못 써도 망할 뻔하고요. 마케팅 못해도 망하고 영업 못해도 망하고 계약서 다 잘 쓰고 나서도요. 수급 못해도 망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완벽해도요. 세월호 때문에 망하고 메르스 때문에 망합니다. 중소기업의 대표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실패들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실패 안 해보셨잖아요. 저도 사업하다가 망할 뻔한 적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들은요. 혼나면 끝나요. 욕먹으면 끝나요. 책임진다고 사표 쓰고 나가요. 환장하죠. 근데 그 실패를 온전히 누가 떠안죠? 대표가 떠안습니다. 그 책임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건물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400억짜리 당첨되신 분은 어디 계는지 몰라요. 근데 280억 당첨되신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깜빵 가 있습니다. 이 280억 당첨되신 분들도요, 이 사람도요, 이거 갖고 분명히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투자도 하셨을 거예요. 바보 아닌 이상 다 하겠죠. 근데, 계약서도 써본 사람들이나 잘 쓰죠.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내 땅인데 내 땅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자기가 투자한 것들 다 날립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투자 사무실 딱 열어가지고요. 280억짜리 영수증을 딱 보여주면서 저 280억 당첨된 사람이에요. 저한테 투자하면 이 돈하고 합쳐가지고 더 큰 사업 할 수 있어요. 꼬셔가지고요.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받습니다. 280억도 날린 사람이 20억, 30억, 40억 투자받는다고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투자 사기로 깜빵 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인맥을 내 걸로 충분히 만들어서 그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진짜로 중요하고요. 그 능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게 윤리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 누구일까요? 주변의 평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에요. 옆 사람이 얘 진짜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아서 소개받아서 가는 경우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번번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소개시켜주면서도 그렇죠. 야, 얘 술 먹기 좋은 애야. 근데 돈은 빌려주지 마. 그게 사회적인 평판입니다.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나서 딴 데로 이직을 해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업계 얼마나 좁은데요. 대부분 기업에서는요. 조직관리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신경 안 쓸 것 같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많이 봐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상대편 고객사도 우리의 그 윤리적인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 규칙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가 모르는 그 규칙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 내부 규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국가의 법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편법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법은 누구한테만 알려주느냐? 갑한테만 알려줍니다. 왜요? 조심하시라고. 왜 조심하라고 알려줄까요? 그거 잘못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잘려요. 우리는 영업이죠? 그들은 잘려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 내놓고 하게끔 우리가 자꾸 만들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자릅니다.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왜 이 법을 알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비즈니스를 하고 이거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규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작은 데에서는 이 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영업을 하시는데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